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한국 이외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영국. 요즘에 사실 많은 유학원 쪽에서 영국 약대 엄청 밀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약대도 예전보다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요즘에 미국도 SAT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약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약대가 입학하는데 물론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뭐가 제일 유리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일본 약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 4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걸 보시면 여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하는 과기부 산하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약학, 의학 분야별 일본의 세계의 수준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이 전 세계 약학, 의학 관련돼서 2위권에서 3위권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 믿으세요. 일본이 설마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요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 의학, 뭐 여러 가지 이런 구분되는 이런 항목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이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한국 이외에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이 있는데 사실 미국, 유럽, 일본 사실 3파전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면은 영국하고 독일이 위주가 될 텐데 거의 그 외에는 다른 나라는 볼 필요 없습니다. 아예 들어가질 못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왜 넣냐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평가 지표 중에서 좀 더 낮은 나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일본과 EU, 유럽 연합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의료, 의학, 약학 분야에 대해서 거의 EU급과 비슷하다고 하면 전 세계 2, 3위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바이오 의학.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소화기 질환, 장기 손상 뭐 이런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여기도 역시 일본과 EU 거의 1포인트 차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혈관 질환, 이 내과 쪽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일본과 유럽이 거의 비슷하다. 물론 이 중에서 지금 여기 항목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일본이 굉장히 강한 거 있잖아요. 치의학 쪽도 그렇고 치매, 손상 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일본이 전 세계 2위권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높죠. 치아 질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본과 유럽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다음은 네, 일본 약대 입학 유리한 점 잠깐 정리를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일본에서 취업이 100%가 가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나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이제 일단은 약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일본의 약국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약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약국이 많다는 건 보통 이제 상급 정도의 드럭스토어들이 많은 거고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가 진짜로 존재하는 약국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한국에 비하면은 일본 약사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존중을 받는 시급은 조금 더 높지만은 존중도 받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주 최고 대도시권 아니면 조금만 벗어나도 일본에서 약국 아니면 대형 병원 이런 곳에 취업이 굉장히 손쉽게 될 수 있다. 유학생, 외국인조차도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한국에 리턴을 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한국 약사 면허를 보통 취득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겠죠. 근데 한국 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국에서 취업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 저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존재하는 매출액 10위권 내에 일본 제약회사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일본 제약회사에서 미국이나 일본 출신 약사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되고 본국과 대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이제 한국 약대 출신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약대 출신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국에서 제약회사 쪽에 취업이 잘 되고 그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취업이 되는 거죠. 일본 약사가 한국 제약회사에 취업하진 않습니다. 연봉도 작고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업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풍부한 장학금 이것들은 이제 지금 일본이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뭐 와세다대나 뭐 게이오대들이 막 통폐합하고 막 전공 과목들이 막 없어지기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일본의 그 아베 정권 때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그 유학생 30만 명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에 자국민이 없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갑니다. 일본의 그 뭐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안 가고 거의 뭐 전문직 쪽으로 간다든가 하다 보니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이제 유학생들로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중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 유학생들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유학생을 많이 선호해서 이제 그 섭외를 하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대들도 많고 치대들도 많다 보니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끼리.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더 줄게. 우리 학교로 와라. 이런 개념으로 약간 이쪽에서도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처럼 이제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 그 한국 유학생들은 오히려 일본이 적기 아니겠냐. 학교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유학생들한테 케어를 하려고 하고 뭔가 어떤 메리트를 주려는 분위기다 보니까 요즘이 오히려 일본이 더 적기일 것 같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아까 그 유정현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전문약사 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게 지금 미국과 일본에는 전문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한국에 지금 현재 한국 약대 졸업한 약사 3만 7천 명 중에서 지금 전문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8%도 안 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게 조만간에 국회에 상정이 돼서 법적으로 대형 병원 몇 명 이상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약사 몇 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지면 많이 피곤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일본의 약대를 졸업하고 일본 약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박사학위라든가 전문 약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전문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한국에 오면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그 대형 병원에도 취업할 수 있고 전문 약사라는 거는 일종의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일반 조제 약사가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약사 라이센스를 있는 사람들만 마취부터 해가지고 암 환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약사들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은 거의 없어요. 서울대에서 전문 약사 제도 비슷한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얕은 거고 그래서 보통 전문 약사를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들도 일본에서 약사 면허 취득하고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전문 약사도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이 한국에 그냥 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다. 이제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그 한국의 약사 시험을 보고 이제 한국 이쪽으로 오게 될 텐데 한국에서는 약사 면허를 취득할 때 약사 예비 시험과 국가고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해외에서 약대를 졸업한 학생은 약사 예비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지만 한국 약대 졸업생과 동일하게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고시는 문제가 아닌데 약사 예비 시험이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2회 두 번째 실시가 되고 있고 근데 합격률이 최악입니다. 작년에 첫 회 때는 전체 응시생의 5.8%가 합격을 했고 두 번째 금년 7월 달에는 2회 때 14.6%로 좀 증가했지만 아까 저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그 해외 아무리 미국의 최고 명문 약대를 나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 뭐 여러 국가별로 약학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배웠던 기초약학, 임상약학의 과목과 내용이 한국 그 약사 예비 시험의 과목과 거의 틀려요. 7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다시 시작하는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불리하기도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공부를 해도 붙을까 말까 하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약사 합격률 4.1%, 그 다음에 호주 없습니다. 합격자가 2년간 없어요. 쫙 없죠. 근데 미국 이외에 일본 약사가 거의 40%의 합격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응시생이 10명 중에 4명이 합격이나 했습니다. 일본 약사들이 2회 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약학 과정이 거의 동일하고 과목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일본 약대 출신들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준의 차이를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한국을 리턴을 거의 대부분 하죠. 왜 리턴을 하냐면 일본에서 취업을 잘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텐데 더 잊어버리기 전에 한국 약사 시험 보고 합격하고 다시 일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 약대 출신들의 어떤 그 유리한 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일본 약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은 이제 포기했고, 얼마 전에 이제 유학원을 보니까는 미국하고 영국, 호주도 있고 약대들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까? 비교할 수 있는 그 네이버나 어디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입학 조건. 보시면 한국,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1등급, 1.5등급 내에서 내신, 뭐 이런 것들, 경쟁률, 아까 보신 것처럼 30대 1. 참,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이 과거의 성적을 보지 않는다. 그 학생의 GPA나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도쿄대 빼놓고는 모든 대학의 과거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신 성적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대학에 1, 2학년 다니는데 거의 학사경고 2번이나 받았다. 그래도 입학시험만 잘 보면,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내신 성적 GPA 굉장히 중요합니다. SAT 점수만큼이나 중요해서 지금 영국의 하위권 약대 들어갈래도 4등급 이내로 무조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GPA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받아준다. 그게 일단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학생 과정에 보면은 이제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6년간의 약대 통합 과정이 있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생에 대해서 케어를 굉장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학생을 어떻게 하면 제적시킬까, 어떻게 하면 유급 줄까 보다는 많은 대학들이 나서서 그 학생들을 챙겨서 졸업까지 시켜서 우리 학교 졸업률을 높여야 돼. 우리 학교에 있는 유학생들의 졸업률이 높아야 또 유학생들이 들어올 거야. 이걸 굉장히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학생들이 더 좀 유리한 거죠. 사실 편하죠. 학교에서 알아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사립대 0+6년제 입학 보장 졸업까지 보장하는 학교는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의 주립대 약대들이 2+4로 해서 한국하고 동일합니다. 중간에 학부 2년 그다음에 피켓 시험이라는 걸 보고 4년제 약학 전문 대학원을 입학하는데 피켓 시험 합격률도 그렇지만 팜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되게 복잡한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GPA 너무너무 중요하고 추천서, 에세이도 써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지금 1+4, 즉 영국은 유일하게 4년제예요, 약대가.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기초약학, 임상약학 과목들 다 수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학원들은 얘기해주지 않지만 영국의 노팅엄부터 해서 버밍엄이라든가 아니면 뭐 썬더랜드 여러 약대 평균 유급률, 유학생 유급률이 30%가 넘습니다. 영국은 2번 이상 유급되면 제적이에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영국 실제로 알아보시면 정확하시겠지만 유학생 어떠한 케어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유급되고 그냥 다시 들어야 되는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졸업에 대해서는 사실 4개국과 거의 비슷해요. 졸업시험 말고 이제 면허시험 합격률들은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과정 버티기가 힘들지 4개국은 다 졸업에 대해서 합격률은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되는 건데,
요거 6,240만 원은 경희대 약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4 일반 학부, 그 다음에 4년, 지금 이거는 수능 기준이 아니라 피트 기준입니다.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요. 물론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6년, 그 다음에 일반 사립대, 평균적으로 이제 6년에서 1억 정도 좀 발생하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린 저희가 보내는, 지정교 대학들은 이제 대략 8,400만 원. 한국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장학금과 기본적인 학비 기준이에요. 미국 6년제인데 아시겠지만 뭐 미국은 전 세계 최고죠. 학비가 제일 비싸기로. 사립대 같은 경우에 1년에 5,600. 그다음에 주립대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학생들은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죠. 인스테이트 학생이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아웃 오브 스테이트 4,800. 그러면은 뭐 3억에서 4억 정도. 이거는 학비만. 거기다가 보스턴 같은데 뉴욕이나 이런데 이제 5평짜리 원룸에 사면 월세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고, 영국이 유일하게 요즘에 인기가 많은 이유는 영국의 대학들의 레벨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비가 굉장히 싸서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1억 6천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약사 시험은 아까 보셨죠? 뭐 이거는 한국 학생들은 그냥 국시만 보고 가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 40% 합격했다. 미국 20%, 영국은 지금까지 합격생이 2년간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고, 미래 전망 이제 한국 약대생, 한국 약대 졸업생들, 한국에서 약국에서 취업하도 이제 페이 약사 25,000원, 3만 원 시급 받고 있는, 제약회사 취업해도 영업직을 시키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일본은 아까 제가 취업률 말씀드렸고, 미국이 사실 학비가 비싼 만큼 전 세계에서 미국 약사의 라이센스에 대한 가치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1억 5천에서 2억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학생 취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유학생들 대부분이 좋은 대학 나온 학생이 아니면 다 한국으로 리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영주권자 유학생 출신들이 취업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잘 안 뽑아요. 그래서 영주권 갖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만 뽑기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 내에서만 취업이 되지만 영국 약사는 10년이 되든 20년, 30년이 되든 페이가 7천만 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연봉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대 잠깐 보면은 뭐 치대 한국 통과하고 아까 35대 1이었고, 일본도 똑같죠. 치대 역시 이제 과거 성적 연연하지 않고 이제 시험만 보면 된다. 그다음에 자국생, 유학생 구분 없다. 모든 시험 제도가. 미국 같은 경우에 치대가 의대 들어가기만큼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95%는 자국민 뽑고 5%만 유학생을 뽑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국 치대나 영국 의대나 치대 들어가려면 GPA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내신 등급 3등급이라지만 실제로 2등급 이내여야지만 영국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재학생 과정도 아까 약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 특히 영국 쪽은 치대나 의대도 유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짧고 그렇게 되고, 졸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 비용, 한국 1.8억, 약 연 3천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연대치대 기준이고요. 일본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3,500에서 4,500 사이예요. 학교별로 좀 다르지만. 근데 이제 북해도 의료대 치의학부는 4,000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2.4억, 2.3억 정도가 될 거고, 미국은 요거는 좀 싸게 잡은 겁니다. 거의 5억대, 의대나 치대는 6천에서 7천 정도.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좀 싸죠. 1.8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의대 치대 동일하게 유학생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치과의사 시험 요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래 전망을 봐도
이제 치대는 뭐 이제 한국에서 리턴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치과를 개업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개업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느 학교 출신이니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한국 치과의사 면허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